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이번 건강의 제일 마지막 책인 팔체질 의학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물론 뭐 건강책 계속 읽을 건데요. 오늘 현재로서는 리뷰할 책이 이게 마지막이고요. 몇 년 후에는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팔체질 의학은 사상의학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체질에 따른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팔체질은 수목금토 이 네 개의 체질에 양체질, 음체질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8개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8개를 다 리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수양 체질만 리뷰를 할 거고요. 자세한 거는 뭐 인터넷에도 많고요. 이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체질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네 개, 요게 부교감 신경이 강한 체질이고 반대쪽에 있는 네 개는 교감 신경이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을 예를 들면 냉수욕을 하는 게 더 좋대요. 보통 우리는 온수욕을 하잖아요. 근데 냉수욕, 겨울에도 냉수욕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거절이 높대요. 거절이 높으니까 소결하고 맞춰주려면, 어, 목욕을 하면 바깥 피부 쪽의 온도가 바뀌죠. 안쪽은 잘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이 높기 때문에 소결이 거꾸로 얘기하면 낮다는 뜻이고 소결하고 맞추기 위해서 냉수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금양체질하고 금음체질, 수양체질하고 수음체질 뭐 이런 혁으로 돼 있고 소질이 높은 것도 목양체질, 모금체질, 토양체질, 초음체질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체질별로 강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양체질 같은 경우는 강한 간장이 강하고 모금체질은 담낭이 강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네 개로 사상의학하고 해서 비교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수양 체질 같은 경우는 수양하고 수음은 소음인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수양 체질을 보면 제가 하나만 네 개, 8개 중에서 하나만 리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수양 체질을 보면 신장이 강하고 반대로 위장이 약합니다. 그러면 결국 위장이 약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선택은 어, 해산물, 해산물 쪽이 밀도가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고래 같은 경우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크죠. 고래가 왜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중력만큼 부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0톤의 체중이라 하더라도 바다에 있으면은 부력을 받기 때문에 호파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져요.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만약 그 해안으로 자초됐다 그러면은 체중 때문에 폐가 찌부러져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장어, 새우, 전복, 해조류 이거 전부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화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고 토란은 제가 뭔지 모르겠고, 무는 아밀라제인가요? 안에 베스타제인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이게 소화에 잘 되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천하는 것 같고,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줄여서 먹으라고 그러는 게 소고기나 우유, 계란, 떡이나 밀가루 튀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체적인 특성은 이게 원래는 진맥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진맥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거는 키에 비해서 허리가 튼튼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손발은 차가운 편. 이게 신체 특성이라고 합니다. 취약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 잘 안 되고 요로게 감염이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냉수육이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좋은 점부터 말할게요. 일단 개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논문에 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식이요법하고 침으로 대조를 했대요. 그 대조군하고 그 실험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항상 과학에서는 논문 이게 과학적이죠. 그럴 때 폴리아민이 노폐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의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서 그게 감소하는 거를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나올 정도니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이쪽은. 그리고 뭐 만병통치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데 치료 가능한 질환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가는데 단점은 권 무슨 박사인가요? 권도원. 권도원 박사는 원래 그 미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눈에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시력을 잃을 상황에서 침을 통해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종교하고 과학은 사실 좀 같은 생각은 아니죠.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돼 있고 과학은 반론을 항상 내고 반론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반론이 입증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것을 인정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노아의 방주 후에 육식을 시작했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뭐 이렇게 해서 고릴라에서 침팬지가 나왔고 침팬지에서 이제 사람, 호모 속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릴라 때도 육식을 했어요. 물론 뭐 과일을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질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권도원 박사 자체도 권도원 박사는 그 침술 쪽으로 했습니다. 의사긴 하죠. 한의사죠. 그러니까 의대를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의사 면허를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험을 봐서 한의사가 됐고 어쨌든 침술 쪽에 강한데 이걸 맥진으로 체질 구분해야 되는데 20만 명 정도를 해야 감이 좀 잡힌다. 그리고 또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토피 뭐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닌데 치료 가능한 질환이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현대의학으로 일단 해보고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입증된 거잖아요. 물론 불치병이 있긴 한데 입증이 됐는데 거기서 확실히 입증 못하는 거라면은 사실 팔체질 의학이나 현대의학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목욕이라든지 음식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침은 뭐 우리가 못하고 한의원에 가야 되겠죠. 한의원에 가는데 시침은 건강보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대요. 한 10,000원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그것도 뭐 비쌀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약재도 있는데 한약재는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시침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하고 결국은 비슷해졌네요. 음식을 잘 먹어라. 음식을 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잘 골라서 먹으라는 거겠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107번에 정리됐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한의원 중에서 일부는 이걸 많이 써요. 그런데 가면 뭐 비매품 책을 주기도 하고 교보문고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치료 그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도 불러다 썼대는데 여러분도 뭐 만약 다른 쪽에서 방법이 없다면 시도를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목욕하고 음식은 다 먹잖아요.
그리고 뭐 침 맞는 것도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도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것만 이쪽을 먼저 믿고 가지는 마세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본 사람도 있으니까 시도할 필요는 있겠죠. 자,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감사합니다.